박순애 대표님 왜 못 가? 놀러 한번 가려고 하면 그냥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아니, 10월은 일요일, 월요일 가능한데, 9월은 일정이 완전히 잡혀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네, 선생님, 어제 선생님 말한 날짜 잡아놨어요, 10월. 에? 10일하고 11일 잡으라며. 아니, 그거는 바쁜 날이니까 사람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 10월 그 있잖아요. 며칠날 잡아야지? 1, 월로? 12, 13? 12, 13, 뭔가 2일 월이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12, 제가 13도, 토요일은 네. 거기 펜션에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고, 차도 밀려서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12, 12, 13도 13으로 있고, 해볼까? 12, 19, 13인가? 20도 있고 하고 하니까. 하나 더 올려봐야겠네. 새로 해보러 갖고. 알았어요. 하나 더 올릴게요. 희정쌤, 희정쌤은 언제 어디 가요? 전 10월 말. 그러면 19, 20도 있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다시. 예, 다시 올릴게요, 투표. 아, 네. 음. 오, 착하다. 박순애 쌤 다 맞춰주고. 아니, 다 맞춰준 게 아니라, 그때 10월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10월은 아예 빼고 9월만 다 올려놓으셨더만. 아니, 10월 11일하고 10일 가자매. 그거 나 적었다니까. 10일인가 11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 것을 알고 있는데. 나 그 일부러 그건 박 선생님 때문에 적은 건데, 그날짜는. 아, 그러니까 그것만 딸랑 적어놓고 10월은 아예 다 빼고 9월만 하셨다고. 9월은 아예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소금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소금차가 그 누구한테 교육받았냐 그러면 박순애 쌤한테 교육받았나 누가 오병옥 쌤이 그랬다. 염이 염을 없앤대요. 그래서 어, 소금이 내 몸에 염증을 없앤대요. 근데 소금자 먹는 거는 박순애 쌤한테 배웠어. 소금을 차로 먹는 거 살다가 처음 봤네. 그래서 먹어보니까 진짜 괜찮은 거예요. 따뜻한 물에. 네,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차 한 잔.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지 PC 앞에 앉아서 이것도 할 수 있더라고. 허리가 아프니까 도저히 못하니까. 자, 이제부터 시작. 누구야? 반갑습니다. 나영주 쌤 안녕하세요. 녹화 안 눌렀어요. 제가 녹화 누를 때 얘기할게요. 인사를 한마디씩 하고 시작을 하게요. 원래 조은혜 쌤이 강의할 때는 막 이거 체조하고 이렇게 하고 강의하잖아요. 저는 인사를 하고 시작하려고요. 자, 다 입을 다무셨으면 녹화를 눌러볼까요? 음, 오늘은 오늘은 그 조은혜 대표님이 그라데이션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지 헷갈리시는지 마스크하고 둘이 짬뽕 돼서 헷갈리시는지 자꾸 저한테 묻고 홍희정 쌤한테 묻고 자꾸 여기저기 물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정확하게 그라데이션과 마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렇게 수업을 할게요. 그리고 녹화를 누르고 나서 수업 진행 도중엔 조금 질문을 좀 자제하시고 끝부분에 질문하시면 거기는 이제 영상을 좀 잘라버려도 되니까 음, 내가 녹화 시작과 중지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짠. 뭐 열린 창이 많아가지고 진짜. 자, 제 창은 보이시
자, 제 창은 보이시죠? 내가 창을 안 열어놨나? 자, 캔바 열었습니다. 캔바 보이시죠? 음, 대답해줘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보이죠? 자, 이제 녹화 누릅니다. 녹화. 자, 오늘은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라데이션이 뭐냐? 색이 점점 변하는 효과를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보면 진한 파랑과 아래쪽에 연한 하늘색, 이게 색깔이 겹치는 거. 이거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미지 편집에서는 한 색을 다른 색으로 변하게 하는 거, 혹은 투명해서 불투명으로 변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캔바에서 보시면 이거죠. 캔바에서 보시면 그라데이션이 둘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러면 마스크는 뭐냐? 마스크는 말 그대로 마스크를 쓰는 것 같은 거죠. 가면 같은 것인데, 검정색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하얀색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검정색과 하얀색과 회색이 세 개가 겹쳐져 있는 그런 효과가 우리가 저번에 썼던 마스크 효과예요. 이거를 말로 하면,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포토피아를 가요. 포토피아를 가서 예를 들어 500에 500을 만들어 볼게요. 500에 500이 안 되네. 그리고 왼쪽에 이거를 이렇게 눌러봐요. 왼쪽에 이게 뭐냐 그러면 그라데이션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라데이션을 누르고 요 밑에 위에 효과 중에서 어, 검정색과 흰색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라데이션이 이쪽으로 이렇게 제가 긁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을 색깔이 있는 걸로 바꿔볼게요. 오케이. 이런 게 그라데이션이죠. 그러면 이게 마스크에 가서 어떻게 작동을 해? 볼게요. 근데 캔바는 그라데이션을 내 맘대로 색을 조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미케는 좀 다르게 돼 있죠. 자, 미케는 이것을 눌렀을 때, 이미지를 꼭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 마스크라고 돼 있거든요. 어, 그라데이션 마스크. 만약에 그라데이션만 돼 있다면 이 투명도가 이게 안 나와요. 마스크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 투명도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투명도를 얼마나 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스크인데 투명도는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동영상으로 가져갔을 때 마스크가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 자, 일단 배경을 이렇게 가져와요. 그리고 동영상에서 이걸 마스크 할 아이를 가져오죠. 그러면 자, 동영상에서는 마스크를 씌울 때 이 아이를 마스크를 씌워볼게요. 마스크를 씌울 때 마스크
그리고 마스크 추가. 자, 원을 눌렀어요. 원을 눌렀더니 이렇게 마스크가 이렇게 씌워진 거예요. 즉인즉 이 부분은 흰색 부분에 해당되고 이 뒷부분은 검정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쓴 부분이 보이고 마스크 쓰지 않는 부분이 안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마스크는 같은 마스크이지만 여기는 투명도, 알파 투명도까지 들어간 거죠. 그라데이션 투명도까지. 음,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 마스크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라데이션의 투명도가 들어간 그라데이션의 마스크, 요렇게 들어간 거죠. 이제 100% 이해하셨죠? 이해 안 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은 어, 그라데이션과 마스크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렸고, 자, 이제 블로그 글을 쓸 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수정을 누르면 음, 수정을 누르면 잠깐만요. 이 부분에 제가 이걸 깔았어요. 우리가 아침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글자 수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하나 깔아놨어요. 그래서 깔아놨는데 그게 뭐냐? 여기 보시면 글자 수가 전체 1265자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어떻게 까시냐? 구글에서 요걸 까실 때 구글에서 웹스토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 웹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리뷰 언즈 앤 서포터즈라는 애를 검색을 합니다. 실수. 요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요런 아이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요런 아이가 나오면 요렇게 크롬에 추가 이렇게 누릅니다. 여기 저는 이미 추가했기 때문에 삭제가 나오지만 크롬에 추가를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면 이렇게 변하죠. 설치가 되면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설치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관리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리뷰 언즈 앤 서포터즈가 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눈을 끄면 새로 고침 해볼게요. 이렇게 없어지죠. 이 부분에.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눈을 켜놓고 또 가서 블로그 가서 새로 고침.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오늘은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구글에서 크롬 앱스토어를 갑니다. 웹스토어 이렇게. 자, 웹스토어 오셨어요. 음, 웹스토어 오셨으면 웹스토어를 클릭하고,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저도 지금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합니다. 잠시만요. 그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리뷰 언즈 앤 서포터즈. 네. 리뷰 언즈 앤 서포터즈. 자, 요것을 설치를 하십니다. 이걸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크롬에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줌 채팅창에 드렸어요. 그래서 크롬에 추가하시면 얘가
추가돼서 이 부분으로 들어오겠죠. 요거죠, 요거. 그러면 그러면 좀 전에 설치될 동안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확장 프로그램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꺼도 되고 켜도 되고 삭제해도 되고 이렇게 여기에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 갔을 때 여기 눈 켜도 되고 꺼도 되고.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을 것으로 자, 설치가 끝났을 거예요. 이 정도면 누르면 금방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끝났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자,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음. 자, 블로그 글쓰기를 할 때 저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면은 우리는 쇼핑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글을 쓸게요. 저는 이 중에서 오늘은 전통 옹기 당아리를 선택을 했어요. 전통 옹기 당아리를 선택을 했는데 우리 당아리 사진 없잖아 이러실 거죠. 그래서 제가 당아리 쓰고 싶으면 당아리 사진을 드릴 건데 당아리 사진을 어디 있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네이버에서 네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 단체 아이디 하나, 개인 아이디 세 개. 이렇게 해서 네 개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개인한테 네 개, 다섯 개 줬는데 네이버에서 막은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나 아이디를 네 개를 받을 거면 단체 아이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 아이디 두 번째 사업자용 아이디예요. 그런데 저는 사진을 가지러 갈 거면 어, 마이박스에 가서 가져와야 돼요. 마이박스는 어떤 아이디에 있겠어요? 첫 번째 아이디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미 저는 사업자 아이디로 글을 쓰려고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또 1번 아이디를 로그인을 했을 때 이게 로그아웃이 돼요.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서 사진을 가지러 갈 때 여기 점점점 상단에 점점점 누르고 골치 아프지 않게 저는 여기에서 시크릿 창을 열겠습니다. 시크릿 창을 열으셔도 되고 또는 만약에 시크릿 창 열기 싫다 하시면 바탕화면에서 저는 요거를 새로 열었을 때 이렇게 되신 분은 가능해요. 요거 열고 저는 이 계정으로 이렇게 열어도 가능해요. 이렇게 열어도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은 헷갈리실까 봐 시크릿 창으로 할게요. 요거 누르고 시크릿 창으로 이렇게 열어서 이 시크릿 창에서 네이버로 가죠. 네이버로 가서 기존 아이디, 첫 번째 아이디를 로그인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이디를 로그인했더니 이 아이디는 첫 번째 아이디이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도 저한테 걸려 있고 여기 보시면 점점점 누르시면 전체 서비스 누르시면 나의 비밀 공간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여기 마이박스 제일 하단에 마이박스에 쫙 들어가 볼게요. 마이박스에 꼭 눌렀더니 제가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이 요 안에 다 들었네요. 그래서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가지나무를 해 먹었어요. 가지나무를 해 먹었는데 그것을 이제 당아리에 담아서 사진을 찍어 봤어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자, 소금차도 이렇게 해서 당아리를 통해서 글을 쓸 것이니까 이렇게 당아리에 해당되는 거 몇 개를 또 열무김치를 샀어요. 냉장고에 이렇게 넣은 거. 그다음에 당아리에 담은 모습 이렇게 오만 사진을 다 찍었죠.
음, 이렇게. 요걸 체크했어요. 요걸로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해서 여기 내려받기 할 거예요. 자, 내려받기 했고 마이박스라고 하지 말고 아침에 이렇게 저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닫아도 돼요. 볼까요? 어디 갔니? 여기 있어. 제가 2로 저장한 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드렸어요. 채팅창에. 그래서 얘를 우클릭 압축 풀기를 하셔가지고, 자, 오늘 아침에는 이거를 활용해서 글을 쓸 거예요. 음, 그리고 시크릿 창은 닫겠습니다. 시크릿 창은 닫았어요. 그러면 제가 시크릿 다른 아이디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요 창은 그대로 로그인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음, 챗GPT에서 글을 쓸 거예요. 자, 글은 다 잘 쓰시니까 우리가 챗GPT에서 글을 쓰는 거 연습을 많이 해봤지만 제 글 네? 쓰는 방법을 또 다르니까 네, 음, 끄고 왔어요. 자, 이것을 활용해서 글을 쓰시면 어, 대부분 금치어가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들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즐겨찾기 해놓고 요걸 활용해서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금치 이거는 나오지 말아라. 제가 명령을 했고, 여기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요구할 때 너는 외국 사람을 만들지 말고 한국 사람만 만들어라고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한국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려고 했더라. 그리고 3천자까지 해라. 그런데 애가 말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해줘. 이렇게 다 요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글을 쓰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렇게 오늘은 당아리 김치통에 맛있는 음식을 담은 당아리 김치통, 음, 열무김치, 가지나물 이렇게 해서 한번 가지나물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그러면 애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추천해 줬어요. 당아리 김치통 활용해서 열무김치, 가지나물, 여름 밥상 완성 키워드도 추천해 줬어요. 그리고 글 구성은 본문 구성은 이렇게 하면 좋겠대요. 어,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3천자 이상 따뜻하고 구수한 스타일로 글을 작성해 드릴까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친절해요. 그래서 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네. 음. 그래서 괜히 다른 데 써서 고생하시지 말고 제 걸로 쓰시길 추천드려요. 이 복사선은 안 누르죠. 그래서 메모장을 미리 준비를 해놓을게요. 메모장. 자, 메모장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썸네일 문구 추천 나중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음,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몇 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하면 좀 이따 와서 또 다시 오고 해도 돼요. 이게 본문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글이 다르게 나오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블로그에 가야죠. 블로그에 가서 글쓰기를 누릅니다. 자, 글쓰기를 누르고, 저는 지금이 제가 20년 가까이 글을 썼지만,
저품질 한 번도 안 걸려봤어요. 그리고 AI가 처음 나왔을 때 강사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강사들은 곧바로 채찌에서 복사해다 여기다 붙여넣기 하더라고요. 자,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HTML의 코드는 챗GPT HTML 코드죠. 코드는 신문에는 HTML 코드가 없을까요? 있어요. 복사하면 그 코드가 안 따라올 거예요. 따라와요. 챗GPT에 HTML 코드가 없을까요? 있어요. 구글에 없을까요? 있어요. 니튼에 없을까요? 있어요. 즉인즉 100%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니튼에서 복사해야 돼? 챗지에서 복사하면 안 돼? 100%예요.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하면 안 된다고 보지만 가끔 그 사이트에 따라서 코드가 어느 정도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의 차이는 있어요. 있지만 100% 안전한 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00%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챗GPT에서 이거는 복사해도 돼? 하고 이걸 이렇게 복사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코드 따라온 거 보이시죠? 여기 요거 점점점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차가 제가 좀 잔소리 같은데 오늘 좀 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내가 차가 갔을 때 160km로 가나 120km로 가나 종착점에 가 있을 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160km 가겠다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갈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160km 안 갈 거예요. 저는 100km 가라 그러면 100km 가고 120km, 110km 가라 그러면 110km 가면 종착역에 갔을 때 30분 차이에서 어, 빨리 가봐야 10분, 늦게 가봐야 10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도를 걸어가는 저는 수업을 하기로 합니다. 음, 잔소리가 좀 길었죠? 이렇게 해서 이걸 전부 복사에다가 갖다 집어넣으셔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것도 전부 넣은 것도 위험해. 그러면 부분 갖다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부분 갖다 넣고 또 부분 갖다 넣고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메모장에 이 정도 갔을 때는 전부 갖다 넣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컨트롤 A하고 왼쪽 정렬 이렇게 할게요. 자기 정렬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얘가 몇 자래요? 839자래요. 그쵸? 한글이 839자래. 그럼 좀 더 넣어야 되겠죠. 우리 네이버는 천자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음, 자 이렇게 아주 그냥 보편적인 글을 써줬어요. 그래서 채찌한테 다시 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추가로 항아리 김치통의 장점을 써줘. 이렇게 하면 당아리 김치통의 장점을 또 추가로 써줄 거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썼어요. 이제 아식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써서 다시 할래요. 그래서 음, 마무리 부분에 넣을 당아리 김치통을 사용해야 할 사용해야 할 이유에 대해 몇 자 써달라 그럴까? 500자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까 800자 했어요. 그래서 500자, 500자로 써줘.
너무 많이 쓰면 이거 정리하기도 힘들고, 이게 500자란 말이야. 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저는 자, 메모장에 붙여넣기 한 이후에 다시 제 블로그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몇 자가 됐어? 천자가 간신히 됐어요. 자, 이제 천자면 충분해요. 그래서 내 말을 조금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름이 깊어갈수록 입맛이 뚝뚝 떨어지는 날들이 많아져요. 이럴 때일수록 시원하고 정갈한 저는 좀 언어가 이게 입이 빠르지 못해요. 그래서 속으로 읽는 게 전 좀 빨라요. 그래서 이거 잠깐 속으로 읽고 있을 때니까 본인들 거 작업하세요. 저는 여기까지 별로 고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어, 쓰기로만 먹었어요. 네, 이대로 쓰기로만 먹었고 이제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마이박스에서 다운로드 받아놓은 이미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박스에서 다운받아놓은 이미지가 이렇게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누르고 끝번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우클릭 이름 바꾸기 당아리 김치통 가지나물 열무김치 이렇게 엔터 치고 이걸 가져올 거예요. 여기다가 사진 이렇게 누르고 저는 그냥 다 가져올 거예요. 승질이 급해서 다 가져올 겁니다. 자, 다 가져오고 오늘은 10조 사진이 있어서 그래서 AR을 더블 클릭할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크기를 크기를 900으로 하고 모든 사진 적용 완료. 모든 사진이 900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전부 900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지웁니다. 일단 다 지웁니다. 자, 일단 다 지웠어요. 딜리트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오늘은 포인트가 가지나물이에요. 그래서 가지나물을 넣습니다. 잠깐만요.
음. 900으로 왔죠? 지웠어도. 어. 자, 가지나무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쯤 돼서 또 이 가지나무를 또 넣고, 이쯤 돼서 열무김치를 좀 넣고, 이쯤 이렇게 적절히 배치. 자, 적절히 배치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가져올 이유도 사실은 없었어. 자, 요 정도는 쓰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미지가 더블 클릭할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자르기를 누를 거예요. 그래서 자르기를 눌러서 잠깐만요. 자유롭게 자르기 어디 갔니? 취소. 나가요. 다시 자르기 누르고 이렇게 하고 완료. 아이고 아이고 실수. 완료하고 확인을 눌러야 되는데 아무거나 눌러서 취소를 눌렀습니다. 적용. 완료. 됐죠? 그럼 이 아이는 이렇게 자르기 하면 거의 똑같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걸 해볼게요. 이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눌러서 이렇게 해서 완료해 볼게요. 완료. 어, 이뻐요. 그래서 여기 너무 얘는 좀 작아야 예쁘더라고. 이렇게 작게 하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요 아이도 요거 동그라미 해볼게요. 완료. 좀 줄이고 자,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나서 이제 얘도 그냥 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고객은 정제된 걸 보고 싶어 하지 너블레한 걸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니까 완료. 이게 중고나라에서 산 아일랜드 식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진 찍는 테이블. 아니, 오늘 빨리 죽겠네. 어, 빨리 죽겠어. 이렇게 하고 완료. 확인. 어, 됐죠. 어, 가운데 정렬 다 된 것 같아요. 이거 버려야 돼요. 버리고 라이브러리에 가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여섯 개. 6개를 썼어요, 제가. 근데 6개, 7개, 이거 가지나물 이거 하나 더 쓸까요? 이거 쓸게요. 하나 더 쓸게요. 요거.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보세요. 요거. 음. 자, 됐어요. 이렇게까지 됐고, 이제, 노고를 넣을 거예요. 음, 노고를 넣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확인 누르기 전에 더블 클릭해서 옆에 C, 그리고 서명 이미지를 눌러서, 이거 올데이돼 있죠? 넣어놓은 거 있죠? 이렇게 넣고, 모든 사진 적용 누르고 완료. 자, 이렇게 해서 로고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음, 됐어요. 그러면 제목을 안 썼대요. 제목을 쓰러 갈게요. 제목은 이 아이가 추천해준 제목과 키워드가 이거잖아요. 제목과 키워드. 컨트롤 C 해서 메모장에 놓고 보고 제목을 쓰겠습니다. 음, 당아리 김치통 활용법? 항아리 김치국에 담긴 여름 열무김치. 이걸로 할래요. 항아리 김치통에 담긴 여름 반찬 열무
김치와 가지 나물에 정겨운 맛, 정겨운 뺄래. 가지 나물 감사해요. 자, 다 끝났어요. 저는 컨트롤 A, 아이고 실수, 취소. 컨트롤 A, 19포인트 됐고 간격 210, 260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애가 260 돼 있어요. 간격이 시원시원하네요. 이렇게 하고 자, 맞춤법 없겠죠. 거의 없겠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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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외하면 맞춤법 거의 고칠 거 없어요. 보관 용기가 수정. 완성해 줍니다. 수정. 네, 끝났어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성 자기 마음이에요. 여기까지 글을 쓰고 올려도 되지만 어, 나는 정말 예쁜 걸 좋아해 하신 분들은 읽어보고 볼드체 좀 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 소제목이 없네요, 제가. 그래서 소제목에 좀 색도 주면 좋겠죠. 근데 여기에 당아리 키워드가 좀 있나 확인해 보면 열무김치 키워드, 열무김치가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 고춧가루, 마늘 이런 것들도 다 키워드죠. 그리고 전통 밥상, 시골 밥상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는 뭐 한 입 먹으면 점점점 지우고 어릴 적 외갓집 마당에서 먹던 그 입맛이 또 오더라고요. 참 묘한 추억이 담긴 그릇이에요. 사용하면 할수록 정겨움이 어, 묻어나는데요. 어, 묻어나는데요. 어머니 어, 오래 두어도 오래 두어도 깊은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있었어요. 발행할게요. 발행. 열무김치 여름 반찬 안 보여. 어, 김치통, 가지나물, 열무요리, 나물 반찬, 한국식 밥상. 아, 이것도 뭐 이 정도 쓸게요. 너무 많이 쓴다고 해서 옛날 얘기예요. 옛날은 막 50, 몇십 개씩 막 이렇게 쓰고 그러신 분들 계시는데 요새는 AI가 검색을 너무 잘 해내니까는 음, 항아리 김치통 네, 이 정도만 쓰고 발행 누를게요. 이렇게 발행을 눌렀어요. 발행을 눌러서 내가 정말 굿이 나나 확인하러 가실 거잖아요. 어, 가실 건데 처음에 딱 가서 검색을 하면 굿이 안 나와요. 그러면 막 수정하고 내가 굿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막 안 닮을 거라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어, 요 광고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여기다 자기 블로그 제가 뭔가 실수를 한 듯해요.
제가 실수를 한 듯해요. 자, 이렇게 배드가 나와요. 처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굿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무리해서 수업을 더 진행을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번에 또 기회를 보고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것도 저거 좀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중지 여기까지 녹화 중지하고 다 자, 중지했어요. 저는 녹화 중지했고 조은혜 대표님도 녹화 중지해 주세요.